한 땀 한 땀 수천 번의 바느질. 가슴속에 피고 진 무수한 이야기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에 새겨지는 순간, 인생의 희노애락이 오색의 찬란한 빛으로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 남편과 함께 집 가까이 야산을 찾은 이은실 작가. 일로 가봐. 내가 올라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 요리 요렇게 조금만 올라가서 조기 다 깼어? 요걸로 길을 내면서 가면 돼. 며칠 전 우연히 귀한 열매를 발견한 건데요. 보여요? 그 뒤에 오른쪽 위에 맨 끝에 나 있어. 오른쪽 위에 맨 끝에. 거기서 안 보이죠? 안 보여? 네, 거기밖에 없어. 고기만 있어요. 고기 끝에를 팍 쳐보세요. 손 뻗어서. 그 오른쪽까지. 그 위에 그거다. 이게 한 해 이렇게 쭉 뻗어 나온 거라 약해. 나무가 아니라. 맞아요. 그거야. 예. 됐다. 자. 요게 누리장이라는 건데 그 누린내가 난다 그래서 누리장이에요. 이건 오동나무가인데 한문으로는 그래서 취오동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요 열매가 이 끓이면 그냥 파란색, 하늘색 이런 색깔이 나고 몇 번 계속 염색을 하면 파란색이 좀 더 짙어져요. 그리고 요게 버릴 게 없는 게 요 빨간 꽃받침도 또 끓여서 하면 그건 파란색은 아닌데 옐로우 계열의 이렇게 끓인 그 염색이 돼요. 그래서 이 누리장 나무가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중부 이남 쪽에서 잘 자란대요. 근데 여기서는 요 부분에만 조금 이게 있고 딴 데는 잘 없더라고요. 열매와 꽃받침, 잎과 줄기까지 모두 천연 염색 재료가 되는 누리장. 충북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열매를 운 좋게도 발견했으니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잘 익은 거예요. 새카매 보이죠? 이렇게 하늘색은 아직 덜 익은 거고 이게 상태가 좋아요. 요거 삶으면 이제 파란 물이 많이 나와요. 하늘색부터 이렇게 익어가는 건데 요 아주 파랄 때 따는 게 제일 염색이 잘 돼요. 자연 염제에서 파란색이 귀한데 쪽은 이제 널리 알려져서 파란색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유일하게 이 누리장이 또 파란색이 나오는데 쪽처럼 아주 계열이 다양하지는 않은데 하면 연한 하늘색부터 여러 번 매염하면 좀 더 진한 파란색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매염제도 필요 없고 끓여서 그냥 담그기만 하면 되니까 제일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술을 놓는다고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염색을 하니까 자연 염색 천에다 술을 하니까 천에 염색을 하겠죠. 염색해서 그다음에 수틀에 걸어요. 그럼 이제 수틀에 걸는 법이 또 이제 뭐 풀칠을 하고 또 기역자로 풀칠을 한 다음에 또 그걸 당겨서 앞층으로 고정을 해서 사각 수틀에 이걸 아주 북소리 나도록 하라 그래요. 땡기기를. 그래서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 날 정도로 땡겨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수의 본을 그려요. 그 먹지 거기에 놓고 본을 놓고 이렇게 해서 그려요. 그리고 이제 그거 띄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실로 수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온 이 작가는 마당에 쪽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쪽잎을 수확해 색소를 추출하고 잿물에 넣어 발효하길 수주일. 보라색 얇은 막이 올라온 검푸른 쪽물을 준비해서 몇 차례 수세를 해서 풀기를 제거한 천을 담가 물이 잘 들도록 조물조물 주물러 주는데요. 이게 물 안에 이렇게 있으면 초록빛깔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산소를 만나면 파랗게 변해요. 쪽잎을 따서 염료를 만들어 천을 담가 물을 들이는 동안 노란색에서 회색, 보라와 녹색으로 수차례 색의 변화를 거쳐 공기를 만나 비로소 푸른 빛을 냅니다. 아까보다 많이 변했죠. 파란색으로. 염액이 환원이 잘 됐어요. 또 잘 안 되면 색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햇빛과 바람에 맡겨 검푸른 쪽빛을 완성하는데요. 마르면 좀 연해요. 이제 더 마른 다음에 색을 보고 더 진하게 싶으면 또 이제 또 제염을 하고. 녹색 풀에서 신비한 쪽빛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위에 술을 놓아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셀 수 없는 공정과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 예쁘죠? 그녀가 이 힘든 과정에 발을 들인 건 그리 큰 뜻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자수를 배우겠다라고 시작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소품을 좀 배워서 외국인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울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삼성동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김현희 선생님 수업에 등록해서 배우러 다녔거든요. 근데 갔더니 선생님이 자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바늘도 못 끼겠고 실을 갈라서 바늘 만들고 막 하는데 실도 안 갈라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괜찮다, 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에 힘을 입어서 하게 돼서 지금까지 자수를 하게 됐어요. 김현희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이 술을 놓으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술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의 술을 놓으시는 걸 보고 솜씨가 있는 걸 아시고 특별히 이제 선생님이 불러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선생님이 하시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솜씨가 하늘에서 내린 솜씨라고 할 정도로 술을 되게 잘 넣으시고 또 수도 잘 넣으시지만 선생님은 색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술을 좋아하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를 즐겁게 배우게 됐어요. 자수를 놓기 위해선 실과 천, 그리고 색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가르침. 그녀가 천연염색에 빠져든 이유인데요. 염색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선생님 재료가 다 자연 염색에서 해주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수업하는 것만 하니까 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도 염색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염색하는데 김현희 선생님이 염색을 잘하세요. 선생님이 직접 다 선생님이 만들어서 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서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염색도 좀 배우고 염색이 재밌더라고요. 하얀 천을 넣는데 아주 다양한 색이 다 나와요. 그게 좋아가지고 되게 책도 보고 이러면서 많이 하게 됐죠. 미술 같은 것도 사실 색채잖아요. 근데 이 조각보도 색채의 향연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저희는 자연 염색을 하니까
이 자연에서 이렇게 많은 색이 나온다고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염색에 이렇게 빠져보니까 매염제에 따라서 색이 정말 자연 염색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색을 자연 염색을 통해서 천에 또 이렇게 물들여서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갈색 같은 거는 어지간한 그 풀 종류를 삶아서 하면 이런 색 계열이 나오고, 또 뭐 여기 밤색 계열은 제가 오리나무나 아니면 뭐 이런 톤은 또 호두 껍질 있어요. 호두 껍질 그런 것도 쓰고, 그러니까 거의 다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로 어우러져서 하면 매염제에 따라서 뭐 철매염을 쓰면 조금 이제 짙은 톤, 백반매염을 하면 좀 갈색 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우리 들판에 흔히 보는 애기똥풀이라는 거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거 이렇게 딱 꺾으면 노란색 나오거든요. 그것도 삶아서 이렇게 쓰면 아주 연한 노란 같은 게 또 나와요. 자연이 내어주는 나무와 풀, 열매가 빚어내는 빛깔의 경이로 천연 염색은 햇살과 바람, 흙과 물이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자연 염색이라는 게 제가 매력이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요. 바라는데 그 바랄수록 깊이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학 염색도 사실 오래되면 색깔이 변하는데 화학 염색 천이 오래돼서 빛이 바란 거는 이렇게 보기 싫어요. 근데 자연 염색한 거 이게 지금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맛에 자연 염색도 하고 또 천에도 자연 천에 이렇게 염색을 할 때 이 색깔들이 더 조화롭게 이렇게 멋있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들판이나 이런 데 꽃이 피면 누가 뭐 색을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안 해도 무슨 색이 피어도 예쁘잖아요. 그렇듯이 자연 염색한 거를 이렇게 조각보를 하면 특별히 막 색을 맞추려고 안 해도 다 해놓으면 이렇게 들판에 꽃 핀 것처럼 색들이 다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잠시 후 수틀 앞에 앉은 이은실 작가. 추나추동을 표현한 4쪽짜리 병풍 사계 분경도 중 매화와 포도에 이어 연꽃을 1년 넘게 새기고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 그 말 그대로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자수로 해가지고 4폭짜리 자그만 낮은 병풍이에요. 그래서 그 진품은 옛날에 허동화 관장님이 보유하셨다가 지금은 서울시 공예박물관에 다 그분 소장하셨던 게 기증을 해가지고 공예박물관에 있는데, 이제 워낙 오래된 거고 상태는 막 다 뜯어졌어요. 뜯어져 있고 한데 그거를 보고 이제 저 김현희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도안하고 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선생님한테 이걸 이제 받아서 배운 거죠. 배워서 하는 건데 자수가 굉장히 정교하고 예쁘고 그 한 폭 안에 이렇게 분재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한 땀 한 땀 인고의 시간. 그녀의 손끝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이 수시를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수시를 다시 이걸 다시 또 갈라요. 한 가닥을 갈라서 반으로 나눠서 거의 대체적으로 이게 반올로 하는 거라 다른 거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씩 하려면 하나 한 철 한 개 하는데 열심히 생활하고 뭐 다른 거 하고 하면서 하면 한 6개월 하나 하는데, 뭐 이제 이것만 전력으로 해서 매달려서 하면 뭐 좀 더 짧게도 하는데 보통 뭐 제 생활하고 하다 보면 하나 하는데 한 6개월에서 4개 다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몰두해서 하면 뭐
한 열심히 하면 한 1년 내게 할까 하는데 그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실은 이게 명주실이에요. 비단실이라 그러죠. 비단실인데 실이 또 푼사가 있고 꼰사가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꼰사는 꼬였다는 건데 꼬임 정도에서 반 꼰사 또 다 꼬아서 완전히 꼰사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의 시를 써요. 김현희 선생님 시를.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선생님이 하기 좋은 정도로 주문해서 맞추세요. 그 꼬임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를 배우는데 실 꼬는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수 못 하겠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다 시간 지나면 된다 이러시는데 이제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을 이걸 이제 다시 갈라서 막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나니까 선생님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자수하면 되게 촌스럽다. 뭐 병풍 식당에 같은 데 가면 막 그 병풍 거칠게 놓은 거 있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긴 했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김현희 선생님 만나서 이 궁중자수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정교하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고리타분하지가 않아요. 그냥 보면 요즘 봐도 되게 기법이 예쁘고 그 책가도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언젠가부터 그 책가도가 민화로도 책가도가 있고 자수로도 책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가도는 책거리라 그래갖고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유행을 해요. 많이 전시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멋있어요. 또 책가도 안에 들어가는 거 수 중에 칠보무늬수가 있는데 칠보무늬수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조각보로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데 소품으로 이렇게 한 게 조기 들어간 게 칠보수예요. 근데 그냥 보면 고리타분한 자수 같지 않잖아요. 조선 왕실의 화려한 궁중 자수에 매료돼 자수 유물 재현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녀의 작품 속엔 분명 그녀만의 감성이 살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할 거는 미니 두루주머니 만들 거예요. 정월 1월 1일 날 지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첫날이 지니까 1월 1일 정월 첫날에 요거를 서로 선물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위에서 어른들이 하사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는 거는 요거 해서 만들 건데 그 본 그려진 대로 홈질하고 중간중간에 대박음질 한 번씩 해서 쭉 둥그렇게 이어가면 돼요. 흔히 복주머니라 불리는 두루주머니를 장식용으로 작게 만들어 보기. 작다고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도안대로 본을 그리고 선에 맞춰 꼼꼼하게 박음질해서 주머니의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럼 가위밥 안 넣고 이 정도? 아니요, 여기도 가위밥 넣어야 돼. 그래도 얇게 조금씩 다 넣어줘야 돼. 엄청 빨라. 네, 가위밥 주세요. 응? 가위밥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위밥을 주세요. 오, 엄청 빠르네. 킬트. 그래, 엄청 빠르네요, 손이.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대로 꺾으세요. 안으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주름 잡는 거예요. 주머니도 있거든요. 일정한 간격으로 자연스러운 주름 잡기. 두루주머니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째 주름 잡기도 전에 바늘에서 실도 자꾸 빠지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돌을 닦는 거예요. 네, 진짜. 저도 선생님을 뵙기 전에 교환고 이렇게 우리 전통 바느질을 배운 적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을 알게 돼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해도 그냥 계속 그냥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땐 눈이 상당히 좋았답니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잘은 못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마음이 심란할 때 하면 정말 좋아요. 하고 봐도 감동이고 그렇죠. 네. 생활 소품 하나에도 술을 놓아 멋스러움을 더한 옛 여인들의 감성. 규방공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전통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서 그 주머니 대신에 이렇게 복주머니를 착용했어요. 근데 복주머니의 형태가 귀가 이렇게 있는 귀주머니하고 모양이 둥근 두루주머니 형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주머니 대신 착용하면서 의미로는 이 복이 들어서 복을 넣어서 다닌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연초에는 정월 첫날 이 여기에다가 붉은 팥을 집어넣어 가지고 선물해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는 형태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사용하니까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차밍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고 뭐 또 액세서리용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괴불이 있는데 이 괴불은 애군을 막아주고 귀신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아들에게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착용해 주거든요.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여인의 마음이 평범한 놀이개 주머니를 작품으로 만든 거죠. 그 교수들이 말 그대로 규방에서 하는 모든 작업들을 규방공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꼭 무슨 규방공예 이 용어가 딱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규방에서 옛날에는 다 여자들이 다 손끝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옷이니 뭐니. 그럴 때 그 안에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작업을 규방공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자수를 하다 보니까 자수를 가지고 어딘가에 활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규방공예에서 나오는 그 우리 여인네들의 그 소품들 보면 다 자수가 들어가 있고 바느질이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규방공예 쪽으로 조금씩 이제 넓힌 거죠. 이제 조각보, 자수 요거 쪽 하다가 이제 만들기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또 우리들 뭐 보면 화관이니 쪽들이니 이런 것도 다 손끝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게 되고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지난 봄부터 이곳에서는 전통 혼례 기획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혼례의 구성과 상징, 예법이 담긴 전시품들. 그중 다수는 이은실 작가의 작품입니다. 관혼상제를 귀히 여긴 만큼 혼례용품 하나에도 정성을 다한 우리 조상. 그 마음을 고스란히 재현한 이은실 작가. 혼서를 넣는 봉투마저 예술품인데요. 신성한 혼례에서 이 조각을 낸 걸 사용하면 아무래도 안 좋게 여기겠죠. 그래서 통짜로 주로 써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냥 조각보를 작품식으로 해서 보자기 뭐 기러기보나 이런 걸 잘라서도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뜻은 혼례에 쓰는 그 보자기나 사용하는 것들은 통으로 쓴다고 해요. 백년 가약을 기리며 하나의 천을 사용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매듭과 술을 달아 만든 혼서지보. 혼수로 보내는 기러기를 싼 보자기에도 행복을 의미하는 술을 놓아 의미를 담았습니다. 요건 혼례 때 입는 원삼인데
네, 녹색으로 돼 있어서 녹원삼이라 그래요. 원삼의 종류는 이렇게 녹색으로 된 녹원삼, 홍색으로 된 홍원삼, 황색으로 된 황원삼이 있는데 다 이 원삼은 궁중에 왕가에서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연 염색으로 전부 한 거고 거기에 금박을 찍었죠. 그리고 앞에 여기는 봉황 흉배를 달았어요. 그 봉황 흉배 자체도 왕비나 뭐 공주 이렇게 왕가의 사람들만 착용할 수 있는 문양이에요. 조선 후기 궁중과 사대부 부인들이 착용했던 예복. 서민들은 평생 딱 한 번 혼례를 치를 때 입을 수 있었던 녹원삼. 왕가의 여인들에게만 허락된 녹원삼의 흉배 대신 민가의 신부들은 화려하게 꾸민 댕기와 족두리로 멋을 더했는데요. 이 머리에 쓰는 걸로는 족두리와 화관이 있는데 이 족두리나 화관에는 보석을 많이 올려서 자기네 그 부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고급스러워지니까 어느 때부턴가는 저걸 많이 못 올리게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그냥 뭐 호박이나 산호, 진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죠. 사실 이은실 작가의 진짜 보물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하나 찾는 중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를 이게 사계분경도 이게 포도거든요. 이거 말고 매화가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들어보세요. 없죠. 이거는 여기 처리가 다 됐고 저번에 했던 매화는 이걸 안 하고 요거만 딱 해서 드렸어요. 뭐 한지를 대든지 한번 작업을 해갖고 갖다 놓으면 조금 평평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되면 나중에 뭐 여유 있을 때 하시면 급하지는 않고. 네. 일단은 네. 전국에서 한번 보고 네. 하면은 네. 그렇게 진행을 할 네. 그럼 지금 이제 사계분경도 연꽃 하니까 연꽃 끝나면 제가 이제 또 이거 해서 이제 사계분경도 4개를 내년 여름까지 완성해서 끝내고 아유 이뻐요. 4개 다 해놓으면 엄청 이뻐요. 진짜 이게 몇십 년 세월이죠.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기분은 뿌듯해요. 최고 안전한. 네, 최고 완전한. 저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제 것도 내 눈으로 보니까 또 좋네요. 무수한 시간과 무한한 정성으로 빚은 그녀의 소중한 작품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필랑이에요. 필랑. 붓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 옛날 얼마나 고급져요. 제가 하면서도 참 신기해요. 저렇게 고급스럽게 해서. 십장생을 곱게 수놓은 붓주머니 필랑. 비단을 겹으로 접어 만든 귀주머니. 그리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정성을 다한 돌띠. 요거는 영친왕비가 폐용했던 주머니예요. 진주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금사로 이렇게 두르고 거기에 진주로 이렇게 술을 놨어요.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죠. 영친왕이 직접 이걸 폐용했던 거를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재현해서 만들었어요. 목걸이와 귀걸이를 대신한 옛 여인들의 장신구 놀이개는 규방공예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 이제 공 모양의 안에 이게 들어있다 해서 공형 놀이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 놀이개들을 달았어요. 근데 이 놀이개들은
주머니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데 요 안에다가 옛날 할머니들이 이제 머리카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바늘을 집어넣으면 녹이 안 쓸어요. 요즘 주머니는 주머니에 쓱 넣으면 되지만 그 옛날에 우리 여인들은 이렇게 이런 거 차는 거 하나도 직접 술을 놓고 또 미적인 거를 생각해 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멋쟁이에요, 진짜. 이게 저도 하면 할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 멋쟁이고 머리도 좋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수치적으로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안방의 여인들이 이렇게 수학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번의 바느질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수놓은 이은실 작가. 그녀에게 자수는 단순히 바느질이 아닌 삶의 순간을 수놓는 작업. 완성된 오색의 찬란한 빛깔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고 수가 또 얼마 들어갔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보통 저는 그냥 한 6개월에 하나 정도 하는 걸로 해요. 근데 이제 뭐 화롯이나 이런 큰 옷 같은 거는 이제 몇 년씩 걸리기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하는 조각보나 이런 정도는 그냥 한 6개월. 근데 뭐 6개월 다 하고 그다음 6개월 딱 이렇게 안 되니까 하는 동안 또 힘도 들기도 해서 보통 그냥 뭐 1년에 한 작품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뭐 아깝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또 좋아하는 분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의 귀중함을 알고 또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여기 박물관에 있으니까 박물관에 또 제 작품을 저기 해준다면 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자식들이 좋아하면 또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정도. 공예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오랜 지인을 만나러 온 이은실 작가. 저는 호강하네요, 선생님. 공연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 아까 티빙골드 서울에서 증평으로 내려온 이 작가를 지역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인연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냥 같은 24시간을 보내는데 덜어는 뭐 다른 것들 뭐 다 각자의 것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간의 한 작품을 보면 이게 내 시간을 내가 잡은 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뭐 보이지는 않는데 저한테는 그 작품이 시간이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막 작품 쉽게 누가 허투루 만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는 거 정말 싫어하셨잖아. 근데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작품을 대하는 것과 그 공예를 대하는 그 손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자리에서 선생님 같은 분이 공예가들을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공예인들이 진짜 힘이 돼요. 불과 한 20여 년 전에 여기 청주에서 처음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인식이 또 많이 달랐어요. 이 공예 비엔날레 시작하기 전과 공예 비엔날레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 공예를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시선들이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 사실은 처음에 청주에 있어서 이게 축적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우리 비엔날레도 연륜이 쌓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냥 어쨌든 누가 별거 아닌 거 저거 왜 해 하는 건데도 그냥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남는 거는 눈도 안 보이고 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이러긴 한데 할수록 좋아요.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막 자리를 잡을 무렵 전시 작가와 행사 조직위원으로 연을 맺어 이제는 작품에 관한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 이 작가는 슬쩍 요즘 품고 있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창작이라기보다는 전승 쪽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전승이라는 게 전승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 옛날부터 또 이 다음까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옛날 것을 다시 잘 재현해서 그대로 옛날에 뭐 이런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걸 살려서 또 그걸 해낼 때 그 다음 세대에 또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하는 게 이제는 좋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내 거화하고 체득화한 다음에 이제 사실은 창조적인 것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전승은 이제 전통에 기반한 완결로 보는 건데 그 완결은 없을 거예요, 공예에서. 예, 예. 그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지.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전승이라는 개념을 보여주셨는데 아직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완결성을 못 보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해야 돼요. 작가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월권이고 그러함에도 선생님한테 바라고 싶다라는 건 시대의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읽어주시고 판단과 선택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계의 많은 부분들의 공예 가치는 옛적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법 같은 얘기겠지만 진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느냐, 그 재해석하느냐라는 거는 어떤 질문과 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고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안 선생의 안내로 비엔날레 전시관을 둘러봤는데요. 이게 영국 친구고 남자애야. 심지어 젊어. 남자예요? 남자예요. 키도 크고 호리호리해. 근데 얘가 이거를 4년 동안 하는데 진짜 한 땀 한 땀이 그래서 농담 삼아 하루에 한 번 한 땀 하냐? 아니고 계속 바늘을 갖고 있는데 최대한 절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곰팡이 핀 것처럼 달에 그런 문양이 된 것처럼 아니면 어떤 이렇게 보면 약간 선들이 이렇게 그 그리드가 있거든요. 그리드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하나가 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선이 점이 되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이제 한국화를 하면 한지를 쓰잖아요. 네. 이 한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더 그러니까 평면의 회화의 캔버스가 아니라 직접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든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이 고소미인데 소미사라고 실 이름을 줘요. 오, 소미사. 네, 그래서 소미사라고 그래서 이 한지를 갖고 이제 소위 이제 지승공예에서 꼬는 방식과 펄을 갖다가 다른 섬유와 엮는다든가 이런 방식의 일련의 다양한 방식을 갖고 소미사를 만들어서 실도 다 달라. 그래서 지금 이게 베네쩌고리부터 수위까지 35벌의 옷이야.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 워크라고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깃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에다가 거울을 갖다 옷에다 달아. 인도 애들은 전통적인 거를 그러니까 전개를 하는데 전승의 개념으로 쭉 가져오는 거야. 재현에 관련된 거지. 근데 얘가 한번 가갖고 그 작가랑 콜라보도 하지만은 이제 콜라보라는 건 작업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화한 거야. 공예품에 담긴 전통을 고수하되 소재를 재해석해 서사를 부여한 젊은 작가의 작품. 그 앞에서 이은실 작가는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안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의 전통이나 이런 거 내 거를 꽉 채워서 다 찾으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거가 이제 외부의 다른 것들과 합해서 더 좋은 어떤 또 다른 시너지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엔날레에서 본 몇 작품들은 저도 눈에 선하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은 게 저도 오늘 좀 다른 분야에서 쪽에서 좀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작품 하는데도 조금 오늘 본 것들에서 좀 어떻게 합해보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유 이거 배추 어구 벌레가 다 먹었어요. 이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 소독을 안 해가지고 이렇지. 데쳐갖고 된장국 끓여 먹지 뭐 배추 된장국. 아유 세상에 이거 뭐 하나도 못 먹겠다 이거. 이게 닭 줘. 이건 닭 줘야겠다 진짜. 앞마당 너른 밭에 배추 심어 달팽이 닭이랑 나눠 먹고 화단 가득 메리골드가 환하게 피었으니 그것 따다 말려서 천연 염색 재료도 준비해야 하고 가을날 오후 사부작 일이 많습니다. 이게 메리골드가 금자나가 되게 주변에 흔한데 저희 집엔 또 많이 폈어요. 요것도 이렇게 삶아서 그 삶은 물에 염색하면 약간 이제 보통 삶아서 하는 풀들은 대체적으로 색이 좀 계열이 연한 그린에서 브라운 계열, 노란빛 또는 그런 계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하면 좀 그런 쪽에 브라운 계열 비슷한 그런 쪽에 색이 나와요. 그래서 삶아가지고 염색하면 또 유용하게 써요. 조각부 할 때. 그리고 향기도 좋아요. 메리골드가.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 봄 심어놓은 쪽은 올해 염제로 쓰긴 그른 것 같습니다. 원래 잎사귀가 이거보다 훨씬 큰데 올해 여름에는 너무 뜨거웠고 가을에 들어서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꽃 상태가 많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꽃이 있으니까 여기 요 안에 이제 씨가 들어 있는 것도 들어차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요 씨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쪽을 좀 더 많이 심어가지고 쪽 염색을 해보려 그래요. 조금 천천히 하면 어떻습니까? 올해 쪽이 좀 더디 자랐으면 내년에 보태서 쓰면 되죠. 됐다. 알았어. 대신 가을바람이 아까우니 창고 깊숙이 모셔뒀던 염색천을 꺼내서 시원하게 널어주는데요. 애초에 특별한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술을 놓다 보니 자연스레 자수가 삶이 되었듯 이은실 작가의 가을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교직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남편 옆에 내려와서 이제 마당이 있는 데가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둘러보다가 이제 남편이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 접고 이제 농사도 좀 짓고 또 마당에 꽃도 좀 심고 내가 직접 이렇게 염제로 사용할 만한 것도 좀 심어보고 이제 뭐 앞으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큰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저는 그냥 앞으로는 이제 제가 가지고 알고 있는 거 한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또 젊은 사람들도 우리께 그렇게 촌스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재탄생되고 멋지게 만들어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세월이 머뭇거린 나의 옛 동네를 걷다가 무심코 밟히는 돌멩이 한
얼마나 멀리로 가 있을까? 아니면 모른 척 다시 이곳을 서성일까? 지나간 추억에 몸살을